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실전사주 540강입니다. 신문 뉴스를 한번 볼게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카타르를 지나던 배에서 바다에 빠진 한국인이 만 24시간 만에 구조가 돼서 다행히 무사 귀환을 했답니다. 이번이 첫 항해라고 해요. 그 해양대를 나와서 이제 선원이 돼서 간부가 됐는데, 배에서 무언가에 홀린 듯 추락 실족을 해가지고 아무런 구호 장비나 이런 거 없이 바다에 빠졌답니다. 보통 죽겠죠. 그렇게 되면 구명조끼를 입은 것도 아니고 실수로 지금 떨어졌는데, 그런데 마침 그 망망대에 붙잡고 떠 있을 만한 게 둥둥 떠 있더랍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떠 있다가 구조가 돼가지고 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몸에 별 이상은 없답니다. 저하고 상담을 하신 분이 바로 이 20대 청년의 어머님께서 저하고 사주 상담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이제 5월인가 6월에 일어났던 아마 일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 사주의 주인공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벌어지는 어떤 돌발적인 사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540강 사고, 질병, 구사일생, 이거는 동기부여를 위한 운명의 이벤트다. 오늘 주인공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주입니다. 정축년생이니까 지금 20대 중반의 멋진 청년이죠. 구사일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을 보면 사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이분 사주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이런 죽을 것 같은 사고인데 안 죽고 살아났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져서인가? 이런, 아무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지금 무슨 벌을 받고 있는가라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혼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의를 했지만 인생 특목고에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 특목고에 자기가 지원해서 와가지고 왜 이렇게 수업을 빡세게 하냐고 그러면 선생님 잘못이야? 너 왜 특목고에 왜 왔냐고. 왜 특목고가 그런 거예요. 인생 특목고에 온 거예요. 자,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남들한테는 안 벌어지는 일이 왜 나한테 벌어지느냐? 그게 인생 특목고에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특목고는 벌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부모로부터 미움받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이 가는 거고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가는 거고 특목고에 갈만하니까 가는 거고 특목고에 못 올 사람들은 걸러내려고 알아서 특목고에서 면접도 보고 시험도 봐가지고 우수한 학생들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학교의 이 빡센 훈련 프로그램 이 강한 이 교육 난이도를 맞춰 따라갈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만 받아들여서 학교에서 죽어라고 공부를 시키는 거야. 우리가 인생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정말 감당하기가 힘든 남들한테는 안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지금 선발돼가지고 그 감당 프로그램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서 지금 겪는 게 아니야. 물론 가끔 쓸데없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자꾸 반복되는 일이 생기면 그러면 좀 발상의 전환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인생 고난은 전생에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용감한 영혼이라서 더 많은 경험치를 얻고 싶어서 더 어려운 난이도의 인생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지금 내가 그곳에서 리얼리티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자,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경험과 체험들은 다 우주에서 호기심 있게 관심 있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체험이다. 이렇게 봐야죠. 자, 오늘 이분 좀 사주를 볼 건데 사고, 질병, 구사일생, 동기부여를 위한 운명의 이벤트다. 동기부여를 위한 운명의 이벤트. 어머님께서 우리 아들의 사주를 보면서 우리 아들이 정말 신기한 일을 겪었습니다. 해양대학교를 나와서 선원이 돼서 전 세계를 누비겠다 하는 아이가 첫 출항을 갔다가 배에서 떨어져가지고는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죽었다 싶었는데 왜냐하면은 실종된지도 몰랐어. 다음날 돼서야 알았어. 선원 한 명이 없어진 거야. 근데 배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바다로 빠진 거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구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 인근에 있는 카타르에서 비행기하고 헬리콥터를 보내가지고 인근을 수색했는데 24시간 후에 바다에 동동 떠 있는 사람을 기적처럼 찾은 거예요. 한밤중에 그것도. 그래가지고 귀환이 됐어. 이거는 한마디로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여 뭔가의 동기부여를 시키겠다라고. 이 친구는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살아났어.
그래서 내가 사주를 보고 우리 아드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를 한번 봤어. 사주가 이렇게 생겼어요. 정축년, 무신월, 을유일, 임오시입니다. 사주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요, 사주를 격국으로 보게 되면 관격인데, 이 관에서 재성이 올라왔고 인성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주가 정관격인데 재성이 올라왔으면 이 을목 입장에서 이 재성을 다루라라는 내용이죠. 그럼 이 재성은 나의 재성일까? 사회에 있는 관성의 재성일까? 네, 맞아요. 이게 정관에서 올라온 재성이니까 내가 하는 일은 정관의 일인 거야. 정관의 재물인 거야. 자, 그러면 이게 관성의 재성을 다루는데 여기 보면은 식신생재가 되고 있죠. 이 식신생재인데 이 식신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 나한테 있어. 그렇죠? 그러면 나의 가장 개인적 영역에 나만의 재주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만의 재주가 어떤 애냐면은 편관을 억제하는 식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편관이 어떤 편관이냐면 나에게 벌어진 편관스러운 일을 해결한 나의 능력과 실력과 재주라고 볼 수 있죠. 식신재살이 나에게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게 나에게 생긴 편관적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나의 경험과 체험과 실력을 사회에 드러내서 올려가지고 내 앞에 있는 정관이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는 사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인 즉슨 나의 개인적 재주, 전문성. 근데 어떤 재주냐, 어떤 식신의 재주냐면 편관, 위기,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편관적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식신을 사회궁에 있는 회사에 보내가지고 그 회사 돈 벌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보면서 옛날에 그 영화가 생각이 나요.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감동적으로 본 영화인데 그게 그 10년 전에 세월호 사건하고 오버랩되는 사건이에요. 그 세월호 사건 때는 그 선장이라는 분이 승객들 다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제일 먼저 도망을 갔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선장이 승객을 버리고 학생들을 버리고 이럴 수가. 근데 이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는 그 항공기 사고를 그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한 건데 그 허드슨강 위를 날아가던 그 미국의 항공기가 버드 스트라이크를 받아가지고 새랑 부딪혀가지고 엔진이 멈추게 되면서 바로 긴급 착륙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공항으로 못 돌아가고 그 기장이 그 바로 밑에 있던 허드슨강 위에 비상 착륙을 감행을 하게 되고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100 몇십 명의 승객들이 모두 무사히 구조가 되는 아주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사건에 보면은 그 기장이 아주 침착한 대처를 하고 그리고는 물에 착수를 해서 결국 성공을 합니다. 그 영화의 후반부에 그 기장이 승객들이 모두 탈출할 수 있게끔 침착하게 지도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비행기 안에 남아있는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 확인하고 맨 마지막에 비행기에서 내리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고 그게 실제 있었던 실화를 그대로 재현한 내용입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영화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런 거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기장의 실제 직업이 뭐였냐면요. 그분이 은퇴를 얼마 앞둔 아주 노련한 기장님이셨는데 기장을 은퇴한 다음에 항공안전회사를 차립니다. 이 청년의 사고를 보자고요. 이 청년은 첫 번째 사고에서 배에 떨어져서 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24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소설가가 왜 이런 떡밥을 던졌을까요? 선생님 소설 쓰시니까 대충 기억이 나겠죠. 아, 무슨 사건의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그러한 경험을 인생 전반기에 경험을 하구나. 그렇죠? 짐작이 가죠. 안전사고 대비시키려고. 근데 보통은 본인이 사고를 겪지 않으면요. 사고 그런 게 있어? 아유, 야, 그 사고가 있다고? 야, 굳이 사고를 대비해가지고 돈을 써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자기가 그 사고를 겪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엔 되게 의도된 훈련이에요. 그렇다고 어떻게 바다에 영문도 모르게 별 이유도 없이 바다에 하다가 풍덩 빠졌어. 그런데 왜 해필은 망망대에 내가 붙잡을 부유물이 떠 있냐고 거기에. 이게 지금 뭐야? 짜고 치는 고소톱이잖아. 이것도 개연성 떨어지는 거야 지금 작가가. 자,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자, 우리 아드님의 사주를 보니
일지의 평관, 나에게 닥친 평관을 제사라는 나의 식신적 능력을 사회로 표출시켜 내 재주를 사회에 표출시켜서 돈을 벌게 하죠. 재성을 식신생재하죠. 어떤 재성? 사회에 있는 정관의 재성을 생하게 하는데 보자고요. 이 사회에 있는 정관의 이 기술이 여기서 올라온 게 아니죠, 지금. 자기네 기술이 아니야. 그럼 이게 사회의 조직에 나의 기술을 제공해서 활용하게끔 하는 형태예요. 기술 제공자야. 무슨 기술? 위기 평관을 제사라는 기술. 그래서 식신제사라는 식신을 투출시켜서 관성을 걸게 되다. 이렇게 되면 사주가 어떤 모습이냐면은 사회궁에 있는 정관은 내가 인생 전반기에 일해보는 회사가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 정관을 파생시켜서 더욱 정밀하고 예민하게 만든 나의 회사를 만들게 되는 거고, 나의 회사는 나의 내적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실력이죠. 지금 여기 지금 다른 식상 없잖아. 식상의 기반이 내가 갖춘 거잖아. 그래서 내가 식상의 기반과, 즉 기술의 기반과 이거를 인성으로 체계화하여 나의 노하우로 만들어. 이렇게 되면 기술과 이론, 기술에 대한 원리까지 내가 알게 되었다. 식신상관만 있으면 일종의 실무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인성만 있으면 이론과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식신하고 인성이 같이 있으면 실무 능력과 이론적 완성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인성과 원리로 사회에 있는 재성을 다루는 조직에게 기술 제공하는 사주가 될 것이니, 우리 아드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마 당분간 우리 해운 관련된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마 본인이 겪은 사건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바다에서 24시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이의 인생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미래의 자기 회사를 만들고 자기 기술을 사회에 있는 많은 재성을 다루는 회사에 제공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기술이 되고, 이 아이의 아드님의 그 기술은 크게 사업화될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구한 특허가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 중에서도 3점씩 안전벨트라 그러죠. 이렇게 한 번 잡고 탁 하면 이렇게 싹 해가지고 3점씩 안전벨트. 자동차에 다 달려있죠. 그 3점씩 안전벨트가 원래 볼보에서 만들어낸 안전. 원래 안전하면 볼보, 뭐 이렇게 트레이드 마크를 걸었죠. 근데 이 3점씩 안전벨트를 특허를 걸려다가 그 볼보의 사장이 이거는 특허 걸지 말자. 많은 사람을 구해야 되니 우리가 독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 그래서 이후에 이 탁월한 이 안전성을 가진 이 3점씩 안전벨트가 모든 자동차와 모든 안전한 곳에 표준적으로 다 장착이 돼서 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구한 특허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이 나의 기술, 사람 구하는 기술이죠. 평관을 대비하는 이 기술은 사회의 많은 회사에서 안전사업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우리 지구별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아무래도 지구별의 어떤 중요한 어떤 발명품이나 어떤 중요한 역할, 중요한 시스템 같은 거를 만들려고 온 아이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게 될 거고, 어떤 면에서 되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에 나오는 그 설리반 기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충격적인 항공사고를 겪고 나서 이후에 그 전부터 준비했던 어떤 항공기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뭐 훈련과 트레이닝 대비하는 그런 회사를 차려서 여러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보급한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허드슨 강의 기적 그 영화 꼭 보시고 우리 아드님이 바로 그 허드슨 강의 기적에 나오는 그 영화의 기장과 같은 아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사람한테는요, 이렇게 어떤 암에 걸리거나 충격적인 사건, 구사일생을 겪는 사고나 질병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물론 사고 때문에 뭐 다리를 잃는 분도 계시고 몸의 한쪽을 못 쓰게 되시는 분도 있고 뭐 가정이 깨지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사업을 망하는 분도 계실 테지만, 보통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는데 내가 살아남았다? 뭔가 동기부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냥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때 그러지 말걸,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 내가 다리를 잃었지만 팔은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 이것으로 내한테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라는 어떤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상에서의 일들은 아무 의미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 쓸데없는 사건의 복선들이 없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미래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들은 거의 다 그래요. 특히 평이하지 않은 특별한 일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래의 어떤 미래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부여다. 한마디로 암에 걸렸다 살아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새로운 운명을 부여받았으니 더 값지게 살아라 라는 어떤 동기부여, 이제 좀 흔들어주는 거죠. 너 아무튼 죽을 뻔했지? 너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라는 느낌도 되겠죠. 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보고 그냥 회피하지 말고 무언가 내 인생의 변화를 꿰추어라,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